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토요일. 이 강천석 논설 고문이 오늘 이렇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주 아주 시적절한 그 칼럼인데, 이게 주미의 법무가 침을 탁 쏘고 죽는 벌이 될 생각이냐? 아주 재밌습니다. 이 벌이란 거는, 일벌이란 것은 한번 탁 쏘고 나면은 그 침이 한 개니까 쏘고 죽죠. 지금 그 말을 할 때 그러고 보니까 추미애가 결국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 그 전장, 태평양 전쟁 할 때 가미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딱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연합군 배에 그냥 큰 항모라든가 무슨 큰 배 연통에다 그대로 독고다이 하는 거예요. 독고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옛날 시대나 통하고 그런 어떤 군국주의 시대나 그게 통용이 되지. 지금도 그게 통용이 될까요? 이 추 법무가 바로 침을 쏘고 죽는 벌이 될 생각인가 하는 이 강천석 논설 고문의 이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요? 가미카제는 그래도 산화가 됐다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주 국립묘지 비슷한데 다 봉토돼 있는데 영혼들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뭐 어디 가서 참배도 하고 신사 참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법무가 만약에 침 쏘고 죽는 벌이 돼 버리면은 어디 누가 참배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대통령과 다수당이 지금 정치 선례를 갖다가 짓밟는 거는 헌법 파괴와 다름없다는 그런 제목을 딱 걸어놨습니다. 대통령과 다수당이 정치 선례에 있는 그런 정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짓밟아 버리는 건 헌법 파괴나 다름없다고 제목을 딱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관을 이렇게 지켜보느라면 독자 있잖아요. 독식하다는 벌독, 무슨 맹독 하는 그런 거. 독자를 품은 한자 단어들이 줄지어 떠오른다고 지금 강천석 논설 고문은 얘기합니다. 맹독, 혹독, 표독. 백바지에 난닝구가 상표였던 노무현 시대의 스타 유시민 하면은 경박, 부박, 아주 경박한 그리고 붕 떠있는 부박,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켜보면 독자를 품은 한자 단어들이 막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맹독, 맹독성, 혹독성, 표독성. 이거하고 백바지에 난민구가 상표했던 노무현 시대의 스타 유시민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벼우니까 경박하고 부박하다는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게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런 말을 탁 꺼내놓습니다. 이 논설 주간의 이 언어의 굉장한 멋들어진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성의 차이. 추미애의 인성은 이렇고 유시민의 인성은 이렇고 하고 이렇게 인성의 차이를 이렇게 반영하는 거겠지만 모시는 지도자와 정권 성격도 크게 작용되는 것 같다 하고 이 강 고문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무현 시대에는 한번 물리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사회를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물리면 죽는다. 근데 이제 문재인 시대는 이 질이 달라졌다는 거, 공기의 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아주 멋들어진데요. 노무현 시대에는 한번 물리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사회를 짓누르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시대는 공기 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류법률가하고 삼륜법률가는 법률 속에 금지의 표현을 해석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데
삼류들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삼류들이요. 독재자의 손발로는 이만큼 불이익이 편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틀러를 갖다 예시했습니다.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고 점령한 뒤에 한스 프랑크라는 변호사를 총독으로 딱 임명해가지고 또 오스테를 병합하면서 변호사 또 아르투어 자이스팅크 바르트를 총독으로 또 임명하고 또 네덜란드 총독 시절에는 또 이런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폭정과 이런 것을 행함으로써 아주 악명을 떨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글로는 돌아갈 수는 없겠죠. 예, 이제는 인터넷 IT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군사혁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안 된다는 뜻이 뭐냐? 그냥 정보라든가 첩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금방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옛날에 레닌, 여기 사회주의를 신봉한다는 조국이도 있지만은, 또 조국을 신봉한다는 이 정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레닌 시대, 스탈린 시대로 돌아갈 것이냐, 이 나라가 천만에요.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암흑기입니다. 폭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폭주하는 게 폭정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하는 거, 제 맘대로 하는 거, 공수처법 자기들이 지난해 12월 달에 그 무리를 해가지고 야당 빼버리고 만들어 놓은 그 공수처법을 이제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할 권한이 당연히 거기에 있는데, 그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가니까 안 할 거야? 법 고쳐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강찬석 칼럼이 쓴 그 제목을 이제 이해할 것입니다. 추법무가 침을 쏘고 죽을 뻘이 될 생각입니다. 지금 다 죽을 뻘이 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광역적인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청법 8조를 들고 나왔는데,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돼 있죠. 일본 법률은 그대로 뺏긴 거지. 일본 법률을 그대로 뺏긴 건데,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 사건 저 사건에 감나라 배나라 하며 시시콜콜 나서라는 뜻이 아니고 가급적 나서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과의 보도처럼 15년만 대한민국 법조와 검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천정배 장관이 노무현 시대 딱 한 번 발동을 했는데,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무장관이 검찰을 총장이 했는데, 그 15년이 지난 노무현 시대가 지난 오늘 추미애는 벌써 2번이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합당치 못하게. 이 강천석 논설 고문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일본의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일본의 경우 1954년도 집권 자유당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이누카이 다케루라는 사람이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겁니다. 수사지휘권. 그래서 법제정 이래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랍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그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소위 이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전후무하다는데, 이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법 제정 이래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인데, 그는 지휘권을 발동한 후에 장관을 사임하고 정치 자체를 접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벌처럼 죽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논설 고문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근무할 때니까 이 강천석 논설 주간이 아마 특파원으로 갔을 때 같습니다.
이누카이의 아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일본 언론사 최고 간부였답니다. 이누카이 바로 그 직전에 얘기했던 이누카이 수사 지휘권을 처음 발동한 사람, 그 아들을 갖다가 지휘권을 발동한 후에 그 장관을 사임하고 정치 자체를 접었다는 그 아버지, 그의 아들이 지금 현재 이분이 논설주간이 강주간이 그 일본에 가서 이제 특파원으로 같이 근무할 때 이누카이의 아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언론사 최고 간부가 돼 있었는데 자리가 익어가지고 지휘권 발동 문제 이야기가 이제 되니까 자기가 천석 논설주간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이 못 들은 척 말머리를 돌려버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후회를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인명사전을 들춰봤더니 이누카이 큰딸의 후일담이 나왔습니다. 이누카이의 큰딸의 후일담이 나왔는데, 아버지는 지휘권 발동을 할아버지 자식으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평생 후회했고 우리 가족 역시 오명 속에 살았다 하고, 그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이누카이 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걸 물어본 게 얼마나 그 사람 가슴에 아픔을 주었는가. 이만큼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발동을 해놓고 고통과 번뇌 속에서 모든 걸 다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참 들으면서 민주정치는 헌법과 법률만으로 지탱될 수는 없고, 헌법과 법률 못지않게 관례하고 선례, 관행, 예를 들면 관행이 그게 뭐겠습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쭉 관례 있지 않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한다, 통합당 거다. 그게 존중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 못지않게 관례와 선례가 중요한데, 영국에서는 그래서 왕이 하원의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영국법 어디에도 다수당 대표를 총리로 지명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 없다 해서 아무나 총리를 지명하는 순간 영국 민주정치는 끝납니다. 관례와 선례를 깔아뭉개는 것도 헌법과 법률을 파괴가 맞먹는 중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다 갈아 먹어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리고 폭주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헌법과 법률을 파괴와 맞먹는 중죄를 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례와 선례를 깔아뭉갰으니까. 제1야당 참여 없이 선거법을 멋대로 뜯어고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선례를 뒤엎고 대통령 임명 권한을 내세워가지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들을 자기 편 일색으로 도배하고 국가운명 이렇게 되면 사실상 헌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는 이렇게 다구치게 질문하는 이 강천석 논설주간의 그 마음은 뭐냐?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과 다수당이 주어진 권한을 막장까지 밀고 나가면은 나중에 무혈 정치 보복의 수레바퀴가 끝없이 악순환이 돌아간다. 맞습니다. 악순환. 구테타는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목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라는 것은 견뎌낼 수가 없으면 견뎌낼 수 있는 원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원칙론. 대통령과 다수당이 주어진 권한을 막전까지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보복의 수레바퀴가 그러면 끝없이 막 돌아가게 되고, 대통령과 집권당은 지금 그 바퀴를 막 돌리고 있는데 그 나중에 막 돌리다가 그 바퀴가 영원히 가느냐? 거기에 뭐 핵탄두를 다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바퀴에 잘 나갈 우리가 제가 가끔 이제 농담으로 지인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잘 나갈 때 조심하시오. 잘 나갈 때 이 네 가지 얘기를 꼭 제가 해줍니다.
식사를 뭐 어떻게 누가 하자 뭐 좀 잘 된 사람이 그러면 잘 나갈 때 판단 잘 하세요. 잘 나갈 때 나갈 준비하세요. 저는 옛날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친구들은 이 높은 자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갔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밥을 같이 먹자고 그 아주 인품이 아주 수려하고 훌륭한 친구입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친구죠. 한지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 먹으면서 나중에 술들도 한 잔 얼큰하고 또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한테 잘 나갈 때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한 1년만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진짜 참 중요했다는 말이죠. 자기가 인생을 살 때 그 말이 자꾸 되뇌어지는 말이 그 말이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한 줄 아십니까? 176석 얻어가지고 잘 나갈 때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바로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강천석 칼럼을 보면서 상당히 깊은 수준의 아주 깊은 수준의 충고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굉장한 충고가 지금 여기 담겨 있다 생각하면서 저도 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공감을 함께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